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은 모두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담긴, 뭐랄까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 하고, 반응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억울하다고도 하고요.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안다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이건 다 모른다는, 이 자세로 검찰 조사 임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고 야간 조사 거부해서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기 있는데 만나진 않고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태도만으로, 예, 피의자, 검찰의 신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검찰은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예, 일관하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공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모든 게 엄마 탓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기조로 보입니다. 예,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공은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몇 번 갔습니까? 교수님을 찾아가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학사비리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랐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년이나 나왔습니까? 네, 구형이고요. 구형이 7년이군요. 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절반 정도 되니까. 절반에서 좀 넘게. 근데 이거는 2대 입학권만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학사비리만. 학사비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형량은 아니네요. 예, 나머지 건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이게 참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강제 구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 징계 수단이 딱히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제 구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강제 구인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강제 구인이라는 건 뭐 출석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뭐 벌금이나 청문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다. 벌금 내잖아요. 그럴 때 청문회는 강제 구인할 수는 없죠. 이건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사람들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 신병을 확보하기 네, 위해서요. 구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판 과정이나 증인 이런 과정에서 쉽게 조사하고 구인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 강제 구인 하려고 갔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부할 수 특검 없는 걸 거부한 거죠. 예. 네. 1시간이나 정당한 법 집행 응해달라 설득했는데 건강과 재판 준비 이유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물리력 행사해야 하는데 특검 그렇죠. 쪽에서는 들고 오죠. 들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물리력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걸 왜냐하면 강제 구인했다는 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거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뉴스네요. 강제 구인장을 거부했다는 건.
그럼 강제가 아니죠.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날치기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됐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요, 여기 새누리당입니다. 아, 그렇죠. 예. 조원진 의원 한석인 새누리당. 새누리당. 현 새누리당입니다. 잠깐만 잠시. 예. 현 새누리당. 예. 탈당해서 예. 대선 후보였죠. 예. 예,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찍어요. 희귀한 장면이 있을 경우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저기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네. 배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예. 얼굴을 보지 않고 촬영해서 어제 노룩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를 눈을 맞추고 한 게 아니라. 예. 네,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그냥 업어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뉴스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것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예.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뒀다가 저절로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임야를 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산도 깎고 기초를 하려면 콘크리트 소위 업계 말로 공무리를 치른 거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모듈 하우스를 짓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임야 공시지가보다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기획부동산 컨테이너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년간 실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럼 알박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지목이 변경될 땅이면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개발 차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목이 변경될 땅인 걸 미리 알았다. 한 필지만 살 리가 없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니 이상한 기사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용도 변경이 될 건데 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미리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거 JTBC 그 해당 기자가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만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거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뉴스네요. 강제 구인장을 거부했다는 건. 그럼 강제가 아니죠.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날치기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됐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요, 여기 새누리당입니다. 아, 그렇죠. 예. 조은진 의원 한석인 새누리당. 새누리당. 현 새누리당입니다. 착각했어, 잠시. 예. 현 새누리당. 예. 탈당해서 예. 대선 후보였죠. 예. 네,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찍어요. 희귀한 장면이 있을 경우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저기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네. 배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예. 얼굴을 보지 않고 촬영해서 어제 노룩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를,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은 모두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직접 들어보시기 낫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담긴, 뭐랄까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 하고, 반응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억울하다고도 하고요.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안다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이건 다 모른다는, 이 자세로 검찰 조사 임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고 야간 조사 거부해서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기 있는데 만나진 않고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이게 참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강제 구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 징계 수단이 딱히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제 구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강제 구인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강제 구인이라는 건 뭐 출석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뭐 벌금이나 청문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다. 벌금 내잖아요. 그럴 때 청문회는 강제 구인할 수는 없죠. 이건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사람들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구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판 과정이나 증인 이런 과정에서 쉽게 조사하고 구인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 강제 구인 하려고 갔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거부할 수 특검 없는 걸 거부한 거죠. 예. 네. 1시간이나 정당한 법 집행 응해달라 설득했는데 건강과 재판 준비 이유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물리력 행사해야 하는데 특검 그렇죠. 쪽에서는 들고 오죠. 들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물리력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걸 왜냐하면 강제 구인했다는 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룰 맞추고 한 게 아니라. 예. 네,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그냥 업어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뉴스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곳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예.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태도만으로 예, 피의자 검찰의 신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검찰은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예, 일관하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공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모든 게 엄마 탓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기조로 보입니다. 예,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공은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몇 번 갔습니까? 교수님을 찾아가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학사비리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랐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년이나 나왔습니까? 네, 구형이고요. 네, 구형이 7년이군요. 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절반 정도 되니까. 절반에서 좀 넘게. 근데 이거는 2대 입학권만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학사비리만. 학사비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형량은 아니네요. 예, 나머지 건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